여러분, 퇴직 후 3년, 이 짧은 시간 안에 삶 전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자녀도 있고, 집도 있고, 연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리듬이 무너져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 마음과 습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나왔을 뿐인데 인생의 의미, 관계, 시간, 믿음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오늘은 퇴직 후 망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함정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첫 번째 함정은 일의 상실을 나의 상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누구나 행복합니다.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나고 평일 낮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십니다. 이게 진짜 자유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면 그 자유가 점점 불안으로 변합니다. 누구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메일함은 비어있고 전화도 줄었습니다. 하루 종일 조용한 집안에 앉아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뭐지?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직함이 사라지자 정체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건 뭐라도 해야겠다며 준비 없는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62세의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친구의 권유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했는데 카페 하나 못하겠어? 퇴직금 2억을 쏟아부었죠. 처음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손님이 줄었고 직접 커피를 내리는 일은 생각보다 버거웠습니다. 6개월 후엔 적자가 쌓였고 1년 뒤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지키려다 돈을 잃었어요. 또 다른 60대 남성은 퇴직 후 이젠 돈이 일하게 해야지. 주식, 코인, 부동산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나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시장이 흔들리자 손실이 커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직장에선 리스크를 관리했지만 인생에선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퇴직 후에 일을 존재의 증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퇴직 후의 일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배움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2-3시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일, 새로운 기술, 봉사, 재능기부, 강좌 참여. 일이란 건 결국 생활의 리듬을 되돌려주는 도구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소비 습관입니다. 퇴직 전엔 월급이 있었습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니까 식사, 술자리, 여행, 선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수입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급이 사라지고 대신 연금, 저축, 이자, 퇴직금이 버텨줍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줄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소비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65세 이모 씨 부부는 매달 공무원 연금 32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여전히 월 400만 원입니다. 예전엔 월급이 들어오니 괜찮았는데 이젠 빚이 쌓이더라고요. 부부는 여행도 외식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은퇴했어도 우리 삶의 품격은 유지해야지, 그 마음이 결국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퇴직 전의 소비는 보상이었지만 퇴직 후의 소비는 위안이 됩니다. 심심하고 외로우니 쇼핑이나 외식으로 마음을 달래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돈을 갉아먹습니다. 퇴직 후에는 벌어서 쓰는 소비에서 지켜서 쓰는 소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곳에만 쓰는 겁니다. 친구와의 식사, 배우자와의 여행,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배움에는 써도 됩니다.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소비의 지혜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라. 지출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라. 퇴직 후에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소비는 폭주합니다. 셋째, 작은 기쁨을 키워라. 5,000원 커피 한 잔, 3,000원 꽃 한 송이. 이 작은 행복이 돈보다 오래갑니다.
퇴직 후 세 번째 함정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 안에서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의, 보고, 회식, 점심, 커피, 그 모든 게 일과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그 인간관계의 80%가 사라집니다. 처음엔 이젠 자유다 싶죠.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 그 자유는 고독으로 변합니다. 58세에 퇴직한 최모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TV를 켜고 뉴스 보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하루에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후엔 조용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젠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아요. 처음에 고독은 달콤합니다. 간섭이 없고 편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길어지면 우울, 불안, 분노로 바뀝니다. 퇴직 후 3년 차쯤 남성의 40% 이상이 우울증 증상을 경험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퇴직 후의 관계는 업무 관계가 아니라 삶의 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친구, 이웃, 취미 모임, 종교 모임, 그 어떤 관계라도 꾸준히 얼굴을 마주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정신 건강의 보험입니다. 부산의 한 70대 남성은 퇴직 후 5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복지관 봉사를 시작했죠. 처음엔 귀찮았지만 점점 사람들과 대화하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봉사하러 간 줄 알았는데 결국 구원받은 건 나 자신이었어요. 퇴직은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일입니다. 이 시기엔 반드시 세 가지를 새로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시간의 구조로 하루를 다시 짜야 합니다. 일정한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 운동, 독서, 산책, 작은 일이라도 반복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제의 구조로 돈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버는 데서 지키는 쪽으로 전환하세요. 셋째, 관계의 구조로 사람과의 연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방치하지 말고 대화하고 나누고 듣는 시간을 일정하게 확보하세요. 퇴직 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합니다. 책을 읽고, 걷고, 누군가를 만나고, 가끔은 배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 는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경쟁보다 균형의 시대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리듬의 재설정입니다. 이제는 돈보다 리듬을, 관계보다 온기를, 성과보다 평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 전반부엔 이름을 쌓았지만 후반부엔 의미를 쌓아야 합니다. 퇴직 후 3년 안에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퇴직은 퇴장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세 가지 핵심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일의 상실을 나의 상실로 착각하지 말 것. 둘째, 소비 습관을 과거에 묶어두지 말 것. 셋째, 관계의 끈을 스스로 자르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당신의 노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퇴직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움의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